프라이빗키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월렛 네네. 어드레스하고 그러니까 주소값하고 이 그 자물쇠만 주소값과 자물쇠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몰래키는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그냥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음. 쏙 들어가서 우리가 로그인한 다음에 모든 자산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키인데 왜 자꾸 이걸 저희 쪽으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아직 이제 이 아. 산업 자체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번호인지 이게 주소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또 우리 한때 되게 유명한 피싱 사이트 있었잖아요. 네. 코인원에서 지금도 문자가 와요. 코인원인데 코인원원 아니면 코인원 뒤에 2를 붙인다든가 굉장히 막 이상한 주소로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라고 막 유도를 하는 문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그냥 싹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개인 지갑 이용하시거나 이럴 때 또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직접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 사이트 주소를 이제 등록을 해 놓고 즐겨찾기 해서 들어가시는 거 추천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그쵸. 메시지나 이런 쪽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스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버튼도 누르지 말라. 좀 네, 위험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셨을 때 그 주소 표시줄에 주소줄에 이 자물쇠 마크가 있는지 꼭 네네. 첫 번째로 확인하시면 거의 어지간하면은 그 주소 표시줄과 이 자물쇠 표시가 있다고 확인을 하시면은 거의 웬만하면은 해킹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음. 식으로 낚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킹당할 일이 그럼 없으시고 낚시하는 홈페이지에는 저 자물쇠 모드가 없는 건가요? 자물쇠가 있는데 있는 곳도 있어요. 네네. 근데 주소가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게 코인11이라든가 코인온의.com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이상한 주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소 잘 확인하시고 요 자물쇠도 달려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전송할 때 지갑 주소를 꼭 확인해 주시는 거. 음. 이거는 뭐 디파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갑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잃어버리시면 이상한 주소에 보내 놓고 잃어버리시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보내실 때 여기 뭐 이게 내 개인 지갑이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TX 해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본인의 지갑에서 제대로 전송이 되고 있는지 from과 to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쪼끔만 소액만 쪼끔 보내 보시고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 금액 보내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왜 가져왔냐 이거 약간 좀 어려운 그림인데 네네. 최근에 저희 클레이 스왑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거의 우리나라 그 인터넷정보진흥원에서 발생한 그 저거거든요. 보고서에서 나온 그림인데 어. 왜 클레이 스왑이 털렸는지 그래서 요런 뭐 이거 AS 머시갱이 해 가지고 이 번호 4 자리 있죠. 네네. 요거는 인터넷 그 제공자 뭐 KT, 네네. SKT 거기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묶는 그룹인데 그 해커들이 여기를 해킹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통신사를 해킹한 거네요, 네. 결국. 통신사를 해킹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상 경로로 여기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비정상 경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해서 이제 이상한 곳으로 코인을 보내게끔 하는 사이트를 음. 덮어 씌워 놓은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취약점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그 통신사를 통해서도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액을 보내 보시고 이게 정확히 내가 목표한 곳에 잘 도달을 했고 뭐 아까 말한 그 디앱 사이트에 대해서도 정확히 잘 입금이 됐는지 네네. 확인하신 다음에 나머지 자산을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으로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형이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네. 트래블 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는 주먹구구식의 트래블 룰이 적용돼 있지만 그것도 그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이 완전 딱 떨어지는 어떤 규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는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개인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 암호화폐 유저분들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뭐 이제 내가 거래소에서 생성되는 지갑이 내 지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네네. 거래소 지갑은 내 지갑이 아니고요. 은행에다가 이제 돈 보내거나 내가 고지서를 납부할 때 그 전용 계좌가 뜨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거래소에 나오는 주소는 내 개인 주소가 아니라 그냥 전용 계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콜드 월렛이랑 핫 월렛이라는 게 있죠. 네네. 콜드 월렛은 거래소에서 아예 그냥 가지고 있는 지갑이고 핫 월렛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가입해서 발급받는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임시로 거쳐가는 지갑들이나 거래소에서 발급받는 지갑들이 이제 핫 월렛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핫 월렛이 계속해서 털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콜드 월렛이 털린 거래소다. 그럼 이건 굉장히 뭔가 보안에 위험한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나? 어느 거는 심장박동이 죽어 있고 어느 거는 열심히 막 활발하게 뛰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떻게 어. 확인하는지.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코인만 가져온 거예요. 이거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웹사이트 OPT에 들어가시면 정보 부분에 웹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이 구석 끄트머리에 아주 익숙한 아까 봤던 그 아이콘이 보입니다. 네네. 문어 대가리.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얘네가 올려놓은 이 GitHub 주소가 딱 연결이 돼요. 네네. 거의 웬만한 블록체인 홈페이지들은 이런 식으로 요 문어 대가리를 항상 넣어놔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GitHub의 주소로 다이렉트 연결을 해주고 네네. 거기에 딱 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죠. 심장박동들이 보입니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지 개발이 완전히 중지가 됐는지 보이니까 요것도 투자에 대한 어떤 약간 아주 약간의 그 지표는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지표는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개발만 하고 개발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뭐 투자자들한테는 돈을 쥐어주지 않는 그런 코인들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코인 자체에서 이런 코인들도 있어요. 개발은 열심히 하지만 진짜 개발자 모드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잘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개발자 모드가 있고 아니야. 개발 안 해도 돼. 그냥 외주 주고 한 번에 빵빵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광고와 마케팅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는 그냥 확인해 보는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약간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자산을 한 번 더 지킬 수 있는 네네.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은 의심을 무조건 한 번쯤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오픈되어 있지 않은 이제 코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그쵸. 것들은 왜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다른 곳에서 뭐 그 복사 붙여 넣기 해 가지고 또 이 코인 찍어내고 저 코인 찍어내고 막 쭈루루루 막 아마 소스 코드를 여러 개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흡사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봤던 뭐 이 재단에서 여러 개 코인을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 다 들어가면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공개를 해 놨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네가 뭘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뭔가를 자신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이마저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뭔가 좀 구린 부분이 있다. 그쵸. 그래서 좀 있다는 의심은 거죠. 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생태계상 이게 공개를 하든 안 하든 사실 재단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 생태계상 이제 탈중화를 좀 외쳤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공유해 주는 게 암묵적으로는 조금 많이 이용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디파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코인들 한정돼서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일반 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플랫폼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특히 디파이 쪽에 있는 애들은 공개가 되지 않아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해킹건도 요즘은 최근에 디파이 쪽에 대한 해킹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소스를 미연의 구멍을 뚫어놔서 해킹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